안녕하세요. 자기 전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지샤오한 작가님의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 관계,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0가지 제안.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생각에서도 살다 보면 좀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읽어볼 부분은요.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해 작가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해요. 바로 읽어볼게요. 작가 우단루는 시간관리의 행복하기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또 꿈은 한 번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 미쳐버리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사람은 왜 고민에 빠질까? 현명하게 선택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두 가지 모두를 놓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니 고민과 번뇌가 빠질 수밖에 없다. 고민과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두 가지를 모두 해내는 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무모하게 덤벼드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다. 이런 고민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는다. 인생의 중대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브랜드의 치약을 살지를 두고 한나절 동안 고민하기도 한다. 이미 결정한 선택을 뒤집느라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기껏 선택해놓고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처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지금의 선택이 처음에 포기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후회한다. 그러니 그 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더욱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고 더 소심해지고 모든 일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하루 종일 긴장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된다. 일상생활에서 긴장지수가 너무 높으면 매우 강한 심신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에 걸리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깬다. 그리고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 그러다 만성 통증이나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증에 자주 걸린다. 정서의 기복이 너무 크다. 두려움이나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충돌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그 밖에도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이쯤에서 끝내자. 이러한 부작용을 하나하나 거론하다 보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고민에서 해방되고 삶을 여유롭게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삶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지나친 고민에 따른 심신의 긴장 때문이고 긴장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부작용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를 잠시 제쳐둔다고 해서 지구가 갑자기 멈춰서지는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자. 네, 여기까지 읽어봤어요.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죠. 내가 지나친 고민으로 마음에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있을 때는 몸에서부터 반응이 와요.
만성 두통이 오거나 식욕이 없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잠이 잘 안 온다거나 그래서 몸이 좀 경직되어 있다거나 어깨가 축 처지거나 그렇게 몸에서 반응이 오죠. 그래서 작가님은 여기서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나를 위해서 이쯤에서 끝내자.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자.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만나볼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그런 고민에 대해서 주시는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읽어볼게요. 차분히 순리를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 작가 리거는 새벽의 아름다움이라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다. 나는 잘 정돈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싶다. 매일 제 시간에 일어나 일하고 싶다. 갑골 문자를 한 자씩 배우고 식물 하나씩을 익히고 새 책 한 권을 읽고 메모를 한다.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어제보다 더 단단해졌음을 느낀다. 마치 새잎이 하나 돋아난 듯이 말이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우정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키워나가는 느낌을 좋아한다.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무거워졌는지 또 무엇이 자랐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코 고민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맑은 지혜와 분명한 생각이 있고 자신이 노력해야 할 방향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생각을 단순화할 수 있다. 게다가 생활이 항상 규칙적이고 그동안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거나 허둥거리는 일이 없다. 항상 고민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은 고민거리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주된 원인일 때가 많다. 그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가도 금세 새로운 고민에 빠지곤 한다. 만성적인 고민 증후군을 알아서 심지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정말로 고민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런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민 상태를 일으키는 핵심적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나친 욕심이고 둘째는 지나친 생각이다. 정말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아무리 했어도 100%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어 보일 때, 그때는 차분히 순리를 따르는 편이 현명하다. 순리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자. 이때 배의 노젓기를 잠시 멈추고 물길을 바라보면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알 수 있다. 물살에 저항하지 않고 그 물길을 따라 노를 젓는다면 전혀 힘들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물길이 끝나는 곳에 도착하면 어느 사이엔가 스스로 많은 에너지를 비축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럼 물살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춰 계속 노르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순리에 따르는 법을 배우자. 그러면 우리 삶은 더없이 단순해질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고민 상태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죠. 내가 고민의 수렁에 빠져 있으면 생각의 고리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확장된다고 하죠. 고민에 고민을 덧붙이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그 물길을 따라 노를 젓는다면 그 물길이 끝나는 곳에 도착하면 어느샌가 스스로 많은 에너지를 비축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해결책이 있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간다면 내가 분명히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끝이 있을 것이다.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내용이 많은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메시지 가지고 찾아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